지금 제가 서 있는 숲, 수많은 나무들만이 뿌리 내린 것은 아니겠죠. 이 땅 아래에는 수많은 시간과 역사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숲은 침묵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거대한 도서관이죠. 현대 산림문학을 통해 숲과 나무에 기록된 우리의 이야기를 읽어볼까 합니다. 문학과 숲이 만나는 이야기,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현대 산림문학 백서는 숲과 나무를 배경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하고 그 속에서의 삶과 경험, 그리고 철학을 담아낸 작품들입니다. 숲이 얼마나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 민족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연결고리를 따라 첫 번째 역사적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용직 작가의 그 숲에 살다는 소광리 금강송숲, 일명 큰 빈내를 배경으로 하죠. 오늘날에도 이 숲은 우리나라 최대의 금강송 군락지인데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숲의 이면에는 슬픈 역사도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산과 나무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소광리 화전민들의 애환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숲을 지키려 노력했던 김달수 같은 인물들의 값진 땀방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60여 헥타르나 되는 넓은 산에 나무가 심겨졌다. 나무 심기가 끝나자 비가 내렸다. 하늘이 어린 생명에 내려주는 단비였다. 감로수 같은 봄비가 내려 가뭄에 시들해진 묘목이 생기를 찾았다. 임정식은 우비도 없이 추적거리는 봄비를 맞으며 조림지를 돌아보았다. 비를 맞아 생기를 찾은 어린 묘목을 들여다본다. 지금은 이렇듯 가냘프고 보잘것없지만 수백, 수천 배로 자라날 것이다. 그렇게 자란 나무는 집 짓는 제목으로 쓰이고 공기를 정화하고 짙푸른 녹음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 속에서 온갖 짐승들이 뛰놀고 예쁜 산새가 노래할 것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숲은 누가 만들고 지켜왔는가? 근데 산림 역사의 경랑 속에서 숲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책, 정상진 작가의 미르나무가 기록한 역사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미르나무는 우리 민족의 가장 비극적인 역사, 바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전쟁을 피해 이북에서 내려온 주인공 재순을 중심으로 전쟁으로 인해 한 사람의 평범했던 삶이 어떻게 파괴되고 왜곡되는지를 담담하게 그려냅니다. 간신히 시어머니 품에 안겨있던 몸에 힘이 빠지는가 싶더니 맞잡고 있던 한 손이 스르르 풀려내리며 재순이 조용히 눈을 감는다. 바깥마당 한가운데에 꽃상녀가 살포시 앉아있고 그 주변을 막내 아들과 또래 아이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신기한 듯 상여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며 놀고 있다. 일가 친척들의 흐느끼는 소리에 마당에서 놀던 막내 아들도 영문을 모른 채 따라 울기 시작하고 여장을 마친 꽃상여는 상여꾼들에 의해 집을 떠나 동구 밖으로 향한다. 이내 초가집에서의 시어머니의 한 맺힌 곡소리도 막내 아들의 울음소리도 출상을 지켜보고 있던 마을 사람의 안타까움에 묻혀져 버린다. 요령소리가 멀어져 가는 길 양옆으로 이파리 떨군 미류나무가 서겁게 서 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려 분투했던 뭇사람들의 처절한 사투를 기억하고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던 역사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본 책 속의 미류나무.
책과 그리고 미류나무를 통해 우리는 민족의 깊은 상처와 치유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 교수인 피오나 스태퍼드의 길고 긴 나무의 삶은 나무에 기록된 역사가 얼마나 보편적이고 광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책은 나무를 통해 전 세계 인류의 문화사와 사상을 탐구하는 인문학 보고서입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인류의 신화, 문학, 예술, 그리고 역사를 관통하는 상징임을 이야기하죠. 고대 그리스 문명은 올리브 나무와 함께 자랐다. 올리브 나무는 지혜의 여신 아테네에게 봉헌된 나무다. 파르테논 신전의 페디먼트에 조각된 형상으로 알 수 있듯 도시 아테네의 신화적 토대는 아테네 여신이 심은 한 그루 올리브 나무에서 시작된다. 이 신화를 보면 고대 사회에서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올리브 나무는 사람들에게 식량과 목재, 땔감을 제공했다.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한 선수에게는 야생 올리브 나무, 올레아 올레아스테르의 나무잎을 엮어 만든 관이 머리에 씌워졌다. 올리브는 역사적 사용과 남용, 오용과 관계없이 희망의 표지처럼 반짝인다. 올리브의 길고 긴 삶은 삶이 계속 이어지리라는 안도감을 전해주며 올리브의 비범한 생존력은 가장 분쟁이 심한 지역에서조차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파한다. 올리브 나무는 서남아시아에서 선사시대부터 자라던 나무이니 분명 앞으로도 천년은 살아남을 것이다. 불에 그슬고 탄 뒤에도 올리브 나무는 여전히 새순을 틔우고 또 다른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무는 인간의 유한한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길고 긴 역사를 침묵 속에서 기록해 왔죠.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나무가 우리 삶과 문화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문화자산인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책은 김재준 작가의 바람의 산, 구름의 산입니다. 작가는 전국의 산을 유랑하며 산에 얽힌 전설과 민담, 그리고 오랜 세월 그곳에 기대어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꼼꼼히 기록합니다. 책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산이 곧 우리 민족의 정신적 뿌리였음을 인문학적으로 기록해 나가는 과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산은 풍요의 근원이자 때로는 신성한 안식처였습니다. 이 책은 옛 선조들이 산을 대했던 경외심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산이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치유와 정화의 역할을 되새기게 하죠. 구름이 많아 조선시대에는 백운산이었으니 그 구름을 바라보고 있다. 구름은 하얀 바람을 이끌고 내게로 온다. 세상의 나그네가 되어 온갖 슬픔을 맛보지 않고서 어찌 저 구름을 알 수 있으리. 멀리 덕유산, 백운산, 지리산은 닿을 듯 가깝고 백두대간이 구름을 헤치며 남으로 흘러간다. 바람의 산, 구름의 산은 숲과 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넓혀줍니다. 산을 오르는 일이 곧 우리 역사의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는 성찰의 여정임을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4권의 책을 통해 숲의 역사를 읽어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따라 이 역사의 발자취를 더욱 깊숙이 탐험해 보겠습니다. 국가산림문화자산 중 하나인 양평매월리 황거 금광물도 전쟁만큼이나 아픈 역사가 서린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이 금광을 개발해서 자원을 수탈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 굴은 광복 이후 6.25 전쟁 당시 폭격을 피해
갈 곳 없던 마을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광물을 캐기 위해 파헤쳐졌던 이 깊고 어두운 굴 속에서 사람들은 몸을 숨기고 생명을 이어갔죠. 미루나무 속 주인공처럼 전쟁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부둥 쳤던 수많은 민초들의 눈물과 한숨이 이 굴 속에 서려 있습니다. 황거 금방굴은 이처럼 일제히 수탈이라는 아픈 역사와 절박한 생존의 역사가 교차하는 우리 산림 역사의 슬픈 단면을 보여주는 국가산림 문화자산입니다. 이번엔 다시 남도의 숲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전남 장흥의 천관산 동백나무 숫 가마터입니다. 천관산 동백숲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최대 규모의 동백 군락지이죠. 동백나무 숲 부근에는 과거 마을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사용했던 숫 가마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은 숫가마를 만들어 동백나무 등의 화렵수를 베어 숯을 구웠고, 동백 열매로는 귀한 기름이나 엿을 만들어 팔았죠.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마을 주민들이 전투기용 기름을 대느라 이 동백류를 짜서 바쳐야 했습니다. 그때만큼은 이 숲도 마을 주민들에게 슬픔과 고통의 현장이 되었죠. 천관산 동백나무 숫 가마터는 숲과 마을이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공존했던 역사를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동백꽃 아래 우리 선조들의 고단했던 노동의 흔적과 함께 살아온 지혜가 녹아있는 소중한 국가산림 문화 자산입니다. 우리는 오늘 숲, 역사를 품다 라는 주제로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현대 산림문학 백선에 담긴 숲의 역사를 되짚어봤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줄 가장 소중한 문화유산 숲. 숲은 우리의 모든 발자취를 묵묵히 기록하고 있는 거대한 역사책은 아닐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길 바랍니다. 우리가 숲의 역사와 그 가치를 기억할 때 숲의 미래 또한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중한 국가산림 문화자산의 역사를 더 쉽고 재미있게 만나고 싶다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찾아와 주십시오. 흥미로운 애니메이션을 통해 숲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숲, 역사를 품다 금변쌤 최태성이었습니다.